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서 한자를 익히는지 한번 잘 봅시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무엇을 하고 있는 그림이죠? 입을 벌리면서 하품을 하고 있죠. 하품을 하는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손을 가려서 사람이 하품을 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하품을 쩍쩍 하면 실내가 되죠. 흠이 잡힙니다. 그래서 흠이라는 글자에 이 한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한글의 흠보다도 그죠? 한자 흠 쓰기가 더 낫죠. 자, 그러면 하품을 할 때만 입을 벌리느냐? 아닙니다. 물을 마실 때도 노래를 부를 때도 하품하는 모습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뚜껑이 있고요. 밥이 수북하게 있는 이 그릇이 있습니다. 밥식자죠, 그죠? 밥식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밥식자를 조금 다르게 한번 써볼게요. 어차피 같은 한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글자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글자와 함께 사용할 때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배운 하품을 하는 모습, 즉 입을 벌린 모습. 이 뭐하는 모습이냐? 밥 먹고 물 마시는 모습이에요. 물 마시는 모습. 그러니까 마시름, 음식, 마시고 먹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음주, 술을 마시다 이렇게. 음주 운전 하지 마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자 마실 음자를 배우는데 그 다음 글자 한번 볼까요? 야, 이 사람이 지금 뭔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말이 옳다, 내 말대로 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율곡 이 선생님께서 뭘 했습니까? 10만 양병설을 주장해요. 10만의 병설을 기르자, 양성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모습 같죠? 자,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 요것은 근육 모습이고요. 입모습, 주름살 모습, 또는 콧수염 모습, 입모습, 그 입 주위에 생긴 주름살 모습. 이렇게 하면 옳은 주장을 하는 옳을 가짜 바로 나옵니다. 가결되다 이렇게 하면 결정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자, 입을 벌리고 있는 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은 그죠? 옳은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입을 벌리는 것은 노래를 부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도. 그러니까 하품 험자도 입을 벌린 모습. 그러니까 입을 벌린 모습 세 글자를 합치니 노래하는 사람의 모습, 노래 가짜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곡이라든지 가요 또는 교가 이런 단어에 이 노래 가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배 모양입니다. 배 모양, 이렇게 배 모양.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배 모양, 이렇게. 배 머리도 있고 배 타는 것도 있고 배 모양이다 이렇게. 나중에 가서는 그저 모자를 쓴 사람의 얼굴 모습으로도 생각할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일단 배 모습으로만 생각합니다. 배에 이렇게 돛대가 달려 있는데 그죠? 돛대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요것도 조금 있으면 써먹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배 모양을 그죠? 어떤 뜻으로 사용하느냐? 배는 어떤 한 방향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방향방자입니다. 또 배는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톡톡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모서리, 모라는 그런 뜻. 그래서 모방, 방향방,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볼게요. 자, 다음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그죠? 어디 한국 민속촌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농촌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줌을 싸면 그죠? 머리에 뒤집어 쓰고 소금 얻으러 갈 때 뒤집어 쓰는 그 키입니다. 키. 이 사용하는 이 농기구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면 여기에 이게 뒷면의 모습 같기도 한데요. 이 안쪽에 여기 곡식을 이렇게 많이 놓고요. 그 다음에 까끄라기라든지 이런 그 쭉정이를 걸러내는 그런 농기구입니다. 이런 여기에 있는 발 모양이 이게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떨어져 나가버렸죠. 그죠? 자, 이게 그냥 뭐냐? 키입니다. 키. 그러면 이 키를 어디다 사용할까요? 자, 오줌을 쌌을 때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는 오줌 싸기가
어김없이 그날도 오줌을 싸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하느냐? 너 그거 가져와. 그것 가져와. 그것이란 말만 하면 얘는 밑에 있는 얘는 바로 이 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그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한자 한번 배워볼까요? 키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키는 뭐 대나무를 이렇게 줄기 짜서 만드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써볼게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쓰면 그 기자 나옵니다. 그 기자. 뭐 기타, 뭐 기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줌 싸개가 그죠? 오줌을 싸서 키를 뒤집어 쓰고 남의 그 동네를 돌면서 소금을 얻으러 다닐 때 그게 자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집을 갈까 저 집을 갈까 망설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망설이니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굳겠죠. 단단하게 그 터가 생긴다 이거 터가. 그러니까 터기자입니다. 터기자. 그러니까 땅 위에 그죠? 이런 키 모양을 하나 그대로 첨가시키면 땅기자, 터기자, 바탕기자가 됩니다. 기본 할 때 이거 씁니다. 자, 그 다음 그 오줌 싸개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오줌 싸개는 키를 그죠? 이렇게 키를 뒤집어 쓰고요. 달을 보고 있습니다. 달을. 뭘 할까요? 한번 볼까요? 오줌 싸개는 키를 뒤집어 쓴 채 달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언제쯤이면 오줌을 가릴 수 있나요? 딸님, 그날이 오기를 기약해 주세요. 기대해도 될까요? 이렇게. 자, 기대해도 될까요? 기대, 기약. 그러니까 달을 보면서 빌고 있죠. 그래서 기약할 때 기대할 때 기자입니다. 단어를 잘 보시고 그걸 기억을 해야만 오래 남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항구에 배가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펄럭이는 그 깃발도 좀 하나 제가 한번 멋지게 그렇게 이렇게 힘차게 펄럭이는 깃발도 이렇게 보입니다. 배 위에 그죠? 배 위에. 그러니까 모방 방향방을 여기 썼고요. 그 다음에 깃발이라는 그 내용은 그 이 글자에 안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배워줘. 요거 회초리라든지 경찰 모자 몽둥이 그거 된다 했죠. 그러니까 이 오줌 싸개가 스스로 혼이 나기 위해서 회초리까지 준비하더라 이겁니다. 회초리까지. 그러면 실제로 부모님이 못 때리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배에서 펄럭이는 그 깃발을 보면서 깃발은 현재 안 나타났습니다. 배만 나타나 있어요. 회초리를 키 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펄럭이는 힘차게 펄럭이는 그 깃발을 보면서 나도 저 힘차게 흔들리는 깃발을 보면서 힘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깃발, 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기, 교기 이렇게 하면 교기 하면 학교의 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학교 교기 이런 식으로. 뭐 국기 이렇게 하면 나라 국자만 쓰면 되겠죠. 그죠? 나라 국자 이렇게 나라 국자만 쓰면 국기 됩니다. 자, 그 다음 글자 한번 볼게요. 다음 글자는 좀 무시무시하죠. 그죠? 자, 이것은 피노키오라는 한자를 배우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의 글자입니다. 한번 볼게요. 나무가지에 목을 메고 사람이 이렇게 죽었네요. 오마나 자살했네요. 그죠? 그럼 요것은 뭐예요? 고기 육자는 그죠? 고기 육자를 달월차처럼 쓸 수 있다 했죠. 그러면 살이 빠진 모습을 요렇게 전역석자처럼 쓸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요 사람도 목을 메고 죽으니 살이 빠져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나무가지에 목 메고 죽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뼈가 앙상하게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죠? 뼈만 앙상하게. 그래서 여기 가로 사이에 요런 걸 넣으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이렇게. 뼈 앙상할 알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림만 기억하세요. 그럼 지난번에 배운 비수비자 늙어 죽은 할아버지 모습. 그럼 둘 합치면 죽을 사자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오메 둘 다 무섭네요. 그죠? 자, 그 다음
피노키오의 뭐가 나타나? 피노키오 하면 긴 코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트라이앵글처럼 생긴 이 세모, 이것은 코 모양이고 마늘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코 모양, 마늘 모양. 그래서 코 모양이라든지 마늘 모양으로 사용하면 피노키오라는, 그죠? 특히 코 모양으로 생각하면 피노키오라는 이야기에 한자를 붙여서 쭉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옛날에 눈이 아래로 처진, 그리고 콧수염도 나 있는, 코가 오똑하게 선 그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자, 이 할아버지는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그 할아버지는 관청의 일을 도맡아 하는 대장장이었어요. 대장장이가 뭐예요? 어떤 그 물건, 낫이라든지 호미 이런 도구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대장장이죠, 그죠? 자, 그래서 관청의 일을 봐주고 있으니 공적인 일만 하더라. 그래서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죠? 눈이 처지고 콧수염이 있는 이 할아버지 모습을, 코의 모습이죠. 자, 코의 모습 나왔습니다. 이 할아버지 모습을 공될 공자로 사용했습니다. 왜? 공적인 일만 할아버지더라 이렇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루는 관청에 만든 물건들을 납품하러 가는데 갑자기 그 물건들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관청에 피해 소송을 내겠어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자식도 없는 노인이 무슨 통하지도 않은 일찌감치 포기하시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해버리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 할아버지, 공적인 일만 하는 할아버지가 말을 하더란 말이야. 소송을 걸겠다라는 말을 하니까 송사할 송입니다. 소송 걸다, 송사하다. 자, 그래서 그게 마음대로 안 되겠죠, 그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쓸쓸히, 자, 여기 보세요. 이 소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고 있는 그 할아버지, 어떤 고통을 겪습니까? 아, 나도 자식이 있었으면 이런 서러움을 안 당할 텐데 하면서 그 외로운 소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생각하더라. 그거죠. 그래서 소나무를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공적인 나무가 소나무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소나무는 항상 푸르니까, 그죠? 사적인 것보다야 항상 푸르니까 공적인 나무에 가깝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언덕에서 밤이 될 때까지 홀로 자신의 그 처지에 아주 한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별이 이렇게 돼. 이 오리온 자리거든요. 안에 있는 별 이 세 개가 삼태성이라는 이 별입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별은 부모별, 안에 있는 별은 어떤 품속에 있는 별이니까 자식별과 같겠죠. 그래서 오리온도, 저 별도 새끼를 품고 있는데 나만 자식이 없구나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닮은 피노키오라는 그런 나무 인형을 만드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피노키오 코가 있죠, 그죠? 여기 입이 있죠. 그러니까 코와 입을 이렇게 합쳐서 별 모양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뜻은 별이지만 그냥 피노키오다 이렇게. 별 태자. 또 나도 자식이 있다 해서 나를 강조하고, 또 피노키오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죠. 처음에는 많이 애를 태웁니다. 그래서 피노키오의 모습이 바로 별 태자, 나 이자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 태어난 피노키오가 말 잘 듣습니까? 처음에는 아니죠. 이놈의 코가 왜 길어지겠습니까?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만 해대니까 코가 길어졌겠죠. 그러니까 돈을 빼앗으면, 그죠?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 그 마음이 어떻게 되더라? 게을러지더라 말이야. 군태스럽고 태만하게 되더라. 게으를 태자 한번 배워볼까요? 코가 있는 그 피노키오 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만 붙이면 바로 게으를 태자가 됩니다. 게으를 태자.
이렇게 태어난 피노키오는 친구들을 때리면서 동네 아이들을 때리면서 나쁜 짓만 하고 게을러지더라. 그래서 게으를 태자입니다. 결국 피노키오는 할아버지 애만 태우다가 집을 뛰쳐 나오고 말았어요. 그러나 비가 오고 태풍도 치고 이거 난리 났습니다. 자기 코에 이끼도 끼고요. 태풍도 치니 자기 몸이 이상하다 이거죠. 자기 몸이 너무 딱딱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어떤 아주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자, 뭘 물어볼까요? 한번 볼까요? 내 몸이 왜 이리 딱딱하지? 아주머니,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누구한테 태어났는지, 왜 몸이 이렇게 딱딱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몸이 부드러운데 왜 저의 몸은 이렇게 돌처럼 나무처럼 딱딱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여자에게 그죠? 어떤 여자에게 피노키오가 코 있고 입 있고 있는 이 피노키오가 자기의 처음을 물어보더라. 시조는 누구죠? 이렇게. 저희 시조는 누구예요? 사람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 시자 시작할 때 그죠? 이거 씁니다. 개시 뭐뭐뭐뭐 열다 할 때 이거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불룩한 배를 보여줍니다. 이 배 속에는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이렇게. 아기가 달월자가 여기 달이 아니라 고기 육자에서 온 몸의 뜻이죠. 이 몸은 아기의 몸입니다. 아기를 뵌 몸을 보여주면서 피노키오에게 말을 합니다. 내 뱃속에는 아기가 들어있는데 너는 이 태아와는 다른 것 같아. 몸이 딱딱하잖아. 이렇게. 나무 토막 같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강조한 것은 뭡니까? 아이를 가진 몸을 강조했죠. 그래서 아이벨 태자입니다. 태아는 몸속에 아이를 말하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절구통이 나오고 절구통 머리에 있는 절구통 머리처럼 텅 빈 아이야자. 태아 나오죠. 쓰기 쉽죠? 자, 그래서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자기는 결국 자기의 부모는 자기를 만들어준 그 할아버지가 자기 부모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까지 할아버지, 즉 부모를 애태운 그 슬픔에 빠졌던 거예요. 난리 났습니다. 피노키오는 지금 코가 달리고 입이 있는 이 피노키오는 무엇을 걱정하느냐? 조금 전에 배운 목매달고 죽은 사람을 연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애를 태우고 괴롭혀서 할아버지가 목매달고 죽지는 않으셨나? 위태롭구나. 큰일 났구나. 위태하다 이 말이야. 위태하다. 위태로울 태자. 위태로울 태자. 위태롭구나 이렇게. 할아버지 위태롭게 생겼어. 빨리 가봐야 되겠어. 죄송해요 할아버지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차, 할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있죠. 죄송해요 할아버지. 제가 그것도 모르고 할아버지를 너무 걱정 끼쳐드렸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죠. 그 다음에 피노키오 모습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부터 제 마음을 잘 다스릴게요 할아버지. 다스릴지 눈물을 흘리는 피노키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겠다 이 말입니다. 정치, 치국, 나라를 잘 다스리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피노키오만 생각하면 그죠? 또 할아버지 모습만 생각하면 글자 다 떠오릅니까? 여기에 나무 목자 붙이면 어떤 나무? 소나무죠? 소나무송. 그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또 뭘 붙일까요? 말씀 문자를 붙이면 송사할 송, 내 고발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면서 이 피노키오를 만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피노키오만 만들면, 그죠? 피노키오만 만들면, 이 피노키오만 만들면 다양한 글자 다 되겠죠. 자, 그러면 피노키오의 마음은 게으르고요. 게으를 태자. 그 다음에 여자가 나타나면요, 이렇게 처음을 물어보니까, 그죠? 처음 시자. 시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몸을 보여줍니다. 몸 이렇게 아이벨 몸, 아이벨 태자. 그 다음에 목매달고 죽은 할아버지 모습을 생각하더라. 위태롭더라. 그러니까 위태로울 태자.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는 피노키오 이렇게 해서 다스릴 치자. 단어를 기억하세요. 태아, 위태롭다, 정치 또는 치국 이런 식으로 단어를 기억해서 단어를 빨간 펜으로 큼지막하게 써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만 기억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를 이야기에 붙이면 그만큼 기억하기가 쉽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글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